자, 이번 시간은 교재 462페이지 볼게요. 제3편 감정평가론이고요. 중요합니다. 목차부터 보고요. 자, 무조건 6문제 출발입니다. 6문제. 7문제 잘 나오고요. 유의할 점은 여기서는 반드시 계산 문제는 꼭 나옵니다. 계산 문제 꼭 대비하시고요. 우선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로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 이꼴 부동산 가격이론 똑같은 말입니다. 목차는요, 첫 번째 감정평가의 기초론부터 먼저 봅니다. 기초니까 감정평가의 개념 또는 필요성, 분류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가 돼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 가격은요, 우리 규칙에서는 똑같은 표현으로 이것을 이꼴 시장 가치라고 불러요. 현행 규칙이 되고요. 과거의 종전 규칙은 이를 똑같은 말로 이꼴 정상 가격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구하는 부동산 가격은 다른 말로 시장 가치 구한다 또는 정상 가격 구한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때 형성 원리가 크게 포인트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가격 발생 요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형성 요인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가 가격 재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요 발생 형성 요 앞에는요, 가치를 붙이건 가격 붙이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치 발생 요인 또는 가격 발생 큰 의미가 있고, 이때 가치는요 시장 가치를 말하니까 가격은 정상 가격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 번째요. 이제 구체적으로 가격 어떻게 구합니까?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필히 계산 문제가 꼭 출제가 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비교 방식이 있어요. 다음에 원가 방식이 나오고요. 세 번째가 수익 방식입니다.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여기서 비교 방식 계산 문제 한 문제, 여도 계산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각각 계산 문제가 세 문제씩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네 번째는요, 물건마다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물건별 평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나와요. 이상 목차가 5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특히 중요한 것이에요. 2장과 3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출 펴보시면요, 여기서 문제가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엄청 되고 있거든요. 대개는 여기서 문제가 주로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고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4장과 5장입니다. 여기서 각각 한 문제 예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6, 7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장과 3장은 막연히 책을 볼 게 아니고요. 2장 가격 형성 원리를 볼 때는 우선적으로 전체를 보자. 숲을 그리자.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숲을 먼저 보고요. 다음에 3방식은요. 예배 없이 공식입니다. 공식에서 출발해서 공식에서 끝이 나거든요. 공식을 다 풀어서 암기하고 풀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과정은요.
지난 과정 1월, 2월입니다. 1월, 2월 과정은 3방식만 거의 3시간입니다. 설명을 상세히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난 과정은 3방식을 중심으로 보았고요. 지난 과정 설명을 드리면서 3, 4월입니다. 3월, 4월 과정은 2장 올라가서 가격 형성 원리 이것도요. 2시간 반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난 과정, 이번 과정 합치면요. 상세히 모두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번 과정은 다음 주 포함해서요. 가격 형성 과정을 꼼꼼히 빠짐없이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3방식에서 지난 시간 추가로 보완할 부분 약간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가격 공시제도에서 요 3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요. 진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과정은요. 2장을 중심으로 아주 깊이 있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목차 01번이 있죠. 감정평가 개요 기출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은 이제 출제 빈도도 좀 낮고 또 쉬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요. 바로 본론 넘어갑니다. 472페이지예요. 472페이지 보시면 제2장 부동산 가격률입니다. 즉 가격 형성 원리 말이에요. 지금부터 숲을 잘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체를 그려봅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입니다.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 구하는 작업인데요. 그러면 이제 교재 보니까 첫 번째 네모 01번이 부동산 가격의 일반 이론입니다. 일반 이론. 그래서 첫 번째 네모가 바로 일반 이론이 나와요. 얘가 첫 번째 네모입니다. 페이지는 472페이지예요. 전체를 보니까 목차만 볼게요. 먼저 1번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한 장 넘겼어요. 2번 가격의 이중성 3번요. 가격의 특징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요. 시장 가치가 나옵니다. 목차가 4개예요. 여기서 첫 번째 가치와 가격을 공부하고 두 번째는 가격의 이중성입니다. 세 번째가 가격의 특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가치를 공부합니다. 여기까지가 가격의 일반 이론이 되고요. 다음에 한 장 넘겼더니 479페이지죠. 479페이지 보니까 네모 2번, 02번 가치 발생률입니다. 발생률은 뭘 말합니까? 그래 볼까요? 먼저 부동산 가격도 예외 없이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은 결정이 되겠는데 여기서 수요와 공급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발생률입니다. 얘가 목차 네모 2번이 되고요. 479페이지입니다. 목차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번 유용성, 2번요 상대적 희소성, 3번 유효수요, 4번 이전성까지입니다. 목차 볼까요? 첫 번째 유용성,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 세 번째가 유효수요. 여기다가 한 개만 더 추가하면요 이전성이 포함됩니다. 세 가지는 암기했죠. 그래서 유, 상, 유 세 가지입니다.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이전성이니까 유, 상, 유, 이가 되고요. 자, 유, 상, 유 세 가지가 일반적인데요. 이것을 연결하자면 먼저 유용성은 수요만 움직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높게 발생이 돼요. 결론 나왔죠. 유용성이 높을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됩니다. 두 번째, 희소성은요.
공급을 움직입니다. 공급. 즉 희소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급은요. 흔한 겁니까? 귀한 겁니까? 귀하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다. 강남의 땅 생각하시고요. 희소가치가 높아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됩니다. 세 번째 유효 수요. 답이 나왔죠. 유효 수요. 얘는 그대로 수요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상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수요를 움직이고요. 어떤 것들은 공급을 움직여서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격이 구체적으로 발생이 된대요.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482페이지입니다. 네모 3번요. 형성윤입니다. 얘가 네모 3번이 되고요. (482페이지죠) 그러면 형성이는 뭘 말하느냐? 발생요인 유상류 3자에 다시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힘을 말해요. 이것이 가격 형성률입니다. 종류가요.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큰 박스가 있죠. 종류가 3개 나오네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3가지입니다. 3가지 볼까요? 먼저 일반 요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3가지입니다. 얘도 안개했죠. 일지계라고 안개했습니다. 일지계 3가지입니다. 자, 일지계 3가지가 결국 발생연 유상류 3자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다시 2가지 있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이 2가지는요. 오로지 부동산에만 존재합니다. 부동산 특유 요인입니다. 이것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특유 요인인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다음에 개별 요인을 분석하면 개별 분석입니다.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 2가지가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얘가 바로 4번째 네모입니다. 교재는요. 489페이지를 펴면 489페이지입니다. 489페이지 보니까 네모 4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2가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중요한데요. 이것은 발생연이 아니고요. 형성연 일지계 요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형성 요인 분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가 494페이지입니다. 자, 494페이지 보시면 네모 05번 가격 재원칙입니다. 얘가 바로 마지막 5번째 네모가 되고 페이지는 494페이지죠. 재원칙은요. 총 13개 원칙입니다.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 많은 13개 원칙이 뭘 하느냐? 재원칙은요. 이상 모든 전체름입니다. 이 전체에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전체 모든 흐름에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해서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가격 재원칙입니다. 자, 총 13개 원칙인데요. 이 많은 원칙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재원칙은 바로 최유효 사용, 최사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요, 이
최사가 반영된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부동산 가격 항상 이꼴 최사가 반영이 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최사 원칙인데요. 최사 원칙을 중심으로 나머지 모든 관계를 전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관계가요. 우리 교재 오른쪽 페이지 495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나와요. 제목은 괄호 2번이죠. 가격 재원칙의 체계도. 종류가 많잖아요. 자, 그 가운데 한 복판에 동함이 4번 최사 원칙 찾았습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많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네 가지 흐름인데요. 첫 번째는 최사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었어요. 토대 원칙입니다. 다음에 내부적 원칙이다. 내부 관련 원칙이 있고요. 다음에 외부 환경과의 관계, 외부 관련 원칙입니다. 다음에 가장 거리가 먼 원칙이 있어요. 요까지를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항상 요 틀을 잡고 전체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이상 앞에 처음부터요. 여기서부터 끝까지죠. 이만큼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숲을 본 겁니다. 항상 가격 형성 원래 하게 되면요. 이 그림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딱 그린 다음에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게 숲을 그린 다음에 풀어서 1장 일반 요인이 뭡니까? 풀어서 보고요. 다음에 발생요인 유상류가 뭡니까? 풀어서 보면 되고요. 다음에 형성요인 일지가 뭡니까? 또 풀어서 보고요. 지역 분석과 결 분석이 뭡니까? 또 하나씩 보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10시가 모두가 뭡니까? 다 풀어서 보게 되면요. 세부적인 연결이거든요. 항상 요 틀은요. 반드시 떠올리고요. 이게 맞춰서 공부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됩니다. 얘가 바로 전체 숲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재원칙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출제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얘가요. 작년에 나왔지만은요. 올해도 거의 나온다고 봤어요.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지역 분석과 결 분석 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숲에서요. 이 두 개만큼은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여기서 문제가 너무 잘 나오니까요. 얘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세 번째는 바로 가격의 일반 이론. 얘를 좀 더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다 숲을 전부를 이렇게 그리되 결국 포인트는요. 1등 재원칙, 2등 지역 분석과 계열 분석, 다음에 일반 이론. 이것만 하시면 공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여러 개 전체 틀을 잡아주고요. 전체를 본 다음에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서 봅니다. 이제 처음부터 볼게요. 472페이지 일반 이론 봅니다. 그럼 먼저 목차 1번 보니까 부동산 가치와 가격입니다. 가치와 가격.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가치와 가격은 아래에 보니까 표가 있죠. 표만 보시면 돼요. 표. 왼쪽은 가치, 밸류가 되고 오른쪽은 가격, 프라이스입니다. 개념은 밑줄 하세요. 자, 처음에 보게 되면 가치, 밸류는 밑줄입니다.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밑줄. 오른쪽 가격, 프라이스는요. 시장에서 교환의 대가로서 지불된 금액 밑줄. 자, 표 맨 끝에 보시면 등식이 나오죠. 가치 이꼴 가격 플러스하면서 오차. 요거 밑줄 하시고요. 지금부터 이것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가치와 가격이 나왔다면 방금 표에서 보았듯이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는요. 먼저 가치 이꼴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다. 이것부터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얘를 풀어서 봐야 됩니다. 개념 보니까요. 가치는 영어로 밸류가 되고요. 가격은 프라이스입니다. 그럼 가치는요. 장래 모든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현재 가치가 돼요.
반면에 가격은요.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다. 지불된 금액입니다. 쉬운 말로 매매된 금액이죠. 매매 금액을 가리킵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의 적정 가치가 1억짜리 땅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누가 사더라도 1억에 사야 됩니다. 얘가 바로 적정 가치가 돼요. 그런데 이 소유자가요. 워낙 현금이 급해요. 급한 나머지 급하게 현금화 시키자 싸게 팔아요. 금매 가격 20% 싸게 팝니다. 20% 싸게 팔면요. 얼마에 팔았습니까? 8천만 원이죠. 이렇게 매매했어요. 매매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이때 8천만 원이 매매 금액 시장에서 지불된 금액이 되고 얘가 바로 가격 프라이스입니다. 적정 가치는 얼마? 1억입니다. 그러면 대개 1억짜리를 1억에 팔겠죠. 1억. 똑같이 팔게 되면요. 가치의 오현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비싸게 팔면 오차가 생기고 싸게 팔면 오차가 생기겠지. 얘는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8천만이 가격 프라이스입니다. 오차가 얼마 생겼죠? 2천만 원이죠. 이걸 모두 반영하니까 적정 가치가 얼마 나온다? 1억이 나오더라. 따라서 가치는요. 매매 금액에다가 오차만큼 반영이 된 것이 적정 가치가 돼요. 여기까지가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는요. 1억의 전문가입니까? 8천만 원의 전문가입니까? 중개사는요. 이것을 이렇게 팔아줬잖아요. 매매 금액의 전문가니까 바로 매매 금액, 가격, 프라이스의 전문가입니다. 중개사는 매매 금액의 전문가예요. 여기다가 수수료 받잖아요. 중개사는 가격, 프라이스의 전문가입니다. 반면 감정평가사는요. 설령 이렇게 매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정 가치 1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적정 가치, 밸류의 전문가가 돼요. 여기까지가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부터 풀어나가면 돼요. 여기까지가 괄호 1번의 설명이고요. 다음에 괄호 2번 볼까요?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나와요. 3번과 4번 묶어주고요. 3번, 4번이 지문 그대로 한 2번 나왔습니다. 제목만 밑줄 하시면 돼요. 3번, 가치와 가격은 일시적으로 괴리될 수가 있다. 밑줄 하시고요. 일시적으로 괴리되니까 괄호 단기 적어주고 단기는요. 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번 밑줄입니다. 가치와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일치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1억짜리를 워낙 급하니까 8천에 팔았잖아요. 얘가 뭡니까? 단기에 괴리가 된단 말입니다. 얘가 장기로 가면요. 두 가지는 같아집니다. 단기는 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목차 2번요. 가격의 이중성입니다. 자, 이중성은요. 첫 줄 보시면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은 결정이 되겠죠. 다시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와 공급에 또 영향을 주더라. 얘가 바로 이중성입니다. 그림으로 볼까요? 이거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은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더라. 서로 왔다 갔다. 상호작용이죠. 얘를 영어로 피드백 원리다. 피드백. 얘가 바로 가격의 이중성입니다. 따라서 이중성 하게 되면요. 항상 무슨 법칙을 떠올려? 수요 공급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중성에 근거하게 되면 수요 공급의 원칙을 꼭 떠올리시면 돼요. 이것만 출제가 돼요.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중성 근거 수요 공급 원칙입니다. 다음에 3번 내려가죠. 가격의 특징입니다. 가격의 특징은요.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목차 보시면서 첫자 동그라미 되어 있죠. 어떻게 암기했다? 빨리, 장가, 가소 해서 가소, 장가, 가소, 장계 네 가지입니다. 특징 네 가지 나왔습니다. 자, 가소, 장계 네 가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첫 번째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돼요. 두 번째 소유권 권리 가격입니다.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이 가격이 되고요.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은 장래가 중요하죠. 장기적 배려하에서 가격은 형성이 된다.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자, 이상 네 가지 가소장개 네 가지가 가격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것을 근거를 들어본다면요. 먼저 가격은요. 다른 말로 소유이익의 대가입니다. 임료는요. 임대차니까 이용이익의 대가가 되고요. 따라서 소유이익과 이용으로 구분되는 게 어떤 특성이죠? 영속성. 따라서 영속성 특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유권 권리 이익의 가격이다. 부동산은 바로 권리를 사는 것이다. 권리. 권리가 되는 가격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바로 부동성이죠. 부동성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땅 자체를 들고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바로 소유권, 권리를 사는 것이고 소유권의 가격이다. 그래서 권리의 가격입니다. 장기적 배려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장래가 중요한 모두가 시간 개념, 영속성 때문이고요. 다음에 네 번째, 개별적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제목 그대로 개별성입니다. 이성의 가격의 특징, 가소장개 네 가지는 전부 다 부동산 특성의 근거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격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차 4번 시장 가치. 칠판 보니까요. 평가사가 구하는 이 부동산 가격이 다른 말로 시장 가치를 구한다. 얘가 이제 원칙입니다. 시장 가치는요. 우리 교재는요.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시장 가치의 조건이 나와요. 조건. 조건 네 가지 것도 암기했죠. 자정에 통합하자. 어떻게 암기했다? 통합자정. 통합자정 네 가지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매매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합리성이죠. 바로 출품 기간의 합리성입니다. 즉, 충분한 기간 동안에 매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자연성이죠. 거래의 자연성입니다. 거래의 자연성을 해치는 요인이 없어야 되고요. 정통성인데요. 당사자의 정통성입니다. 따라서 시장가치 조건은요. 이상 네 가지 통합자정 이렇게 암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 가격의 일반론은요. 이것만 하시면 공부 되게 잘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치와 가격 기본적으로 오차만큼 반영이 된 거다. 이것만 잘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격의 특징은 암기되었죠. 가소, 장개 암기하셨고 시장 가치 조건은요. 통합자정. 그래서 하나, 둘, 셋 이걸로 끝난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가 가격의 일반 이론이 됩니다. 이어서요. 자, 발생요인 유상류 흐름, 형성요인 일찍의 흐름, 그다음에 지역 분석과 계열 분석, 그다음에 전칙 13개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설명을 다 드리면요. 무조건 2시간 이상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 전체에 대한 상세 내용은요. 다음 주에 보면서요. 다음 주는요. 숲을 보았으니까 풀어서 전부 다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3방식 좀 빠뜨린 부분 하고요. 가격, 공시, 이거 다 보게 되면 다음 주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